선생님 혹시 우리 여기에 앞에 분하고 대화할 분 있으면 먼저 지명을 해주시고. 예, 청장님하고 대화하고 싶고요. 이쪽 청장님하고 대화하고 싶고요. 제가 좀 앉겠습니다. 제가 그 85년도부터 엔젤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은 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7월 26일 날 영남에 제 얼굴 보셨을 겁니다. 7억 투자. 그거 사실 제가 이 금융계 통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내는 거거든. 제가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그 전에도 모 회사가 KTV에서 이게 2000년도 사건입니다. KTV에서 3년 되니까 그 회사 지분은 이 이자까지 그 전체 다 해가지고 회수가 해갑니다. 그 당시에 그것도 인수했어야 됩니다. 힘들 때. 그때도 제가 했던 거는 뭐냐. 제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자를 내가면서 그걸 인수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 현물을 담보로 해서 그 돈을 내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7%의 이거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엔젤이라는 건 투자, 엔젤에게도 엔젤, 이게 하는 사람들 정부에서 엔젤 자금에 대해서 그게 대한 주게 되면은 다만 이 이자도 안 물고 그러니까 담보가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나가면 충분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은행에서 차입 은행에 돈을 빌리가 그 돈으로 엔젤 투자하는데 이자가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이 이자를 좀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 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이자 지원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엔젤 투자를 중소기업에서도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중앙에서나 뭐 이런 걸 활성화를 시키려면 엔젤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돈을 주는 사람도 있고 아, 저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했을 때 금방 돈이 발생해서 이 재산을 지금 당장 내가 팔아가지고 돈을 내주는 게 아니라 미래 자산 가치가 충분히 이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다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엔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게 사업이 성공한다 안 한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실패할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내려보내줍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선생님 제가 그 지금 정확한 논점 뭐 엔젤이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건 다 우리 여기 뭐 수도시 논의하는 거고 논점이 어떨 경우에 뭐를 근데 그게 내가 못 잡겠어요. 이게 우리가 그 담보로 내려줄 수 있는 그 여력이 되면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그 엔젤에게도 지금 발생되는 이런 이자 같은 거를 그럼 그대로 해가지고 완전히 책임져 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러한 그 패턴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후보에 한번 얘기해 보시죠. 현재 엔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산을 수탁을 해놓고 그 자산을 기초로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엔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동은 공동 영역에서 자산 수탁 관리 기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선생님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잠깐만. 그게 잘못됐습니다. 잘못되고 잘 되고를 떠나서 원래 이게 우리나라 미국에서 문화를 가져온 건데 잘 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서 그 엔젤 문화를 건데 미국의 엔젤들은 다 개인 재력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없이 하니까 이렇게 뭐 10년, 20년을 기다리는 거지. 내가 그 판도를 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네, 네. 그건 선생님, 그거 내 조금 딴 얘기하고 엔젤은 조금 돈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그분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벤처 캐피탈에 돈 많이 집어넣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클 조단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영화나 운동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돈 버린 돈이 펀드 매니저한테 위탁하든가 개인 투자한테 위탁해서 그걸 돈을 불려줍니다. 있는 사람. 그래서 미국에는 일정 재산가 이상만 등록을 합니다. 야 이거 그럼 잠깐 이쪽에 한번 넘어가요. 이쪽이 너무 신중하다 그러니까 이쪽에 혹시 있으세요? 저 그거 하실래요? 네. 예. 이거 우리 저 부회장님 이거 어디까지 됩니까? 뭐 시간 좀 나세요. 예,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 에코파워텍의 양일승 대표이사입니다. 예. 네, 이번에 저 학교에서 제가 박사과정으로 있다가 아니 창업을 어느 하게 분하고 됐습니다. 대화하고 싶으세요? 아, 예,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질문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한번 치명해 주시죠. 패널들하고 이야기 해주시라고. 패널 네, 패널 중에 엔젤 어느 분 투자가 측에서 본 아니면 뭐 조 부회장님 두분 중에 아무나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요즘에 그 엔젤 투자에 있어서 너무 제가 그 투자가들을 많이 좀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단기적인 수익에 너무 그 집착해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환경 관련 하고 있는데 그 네팔이나 이런 수력 발전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그 바이오 에너지 그 폐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에너지 그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을 그 생산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좀 수익이 장기적인데 엔젤 투자를 좀 받으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투자가들이 단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보완책이 없는 건지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 정책적인 그 측면에서는 그런 그 저희들에게 꼭 우리나라가 저희 이제 회사 미션이 기술을 산업으로 만들자 하는 게 저희가 목표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좀 너무 그 엔젤 시장에서는 좀 대접을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떤 안배를 해가지고 그 비중을 둬서 안배를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당장 수익을 올리는 거라면 뭐 포장마차나 이런 프랜차이즈 이런 형태가 뭐 좋은데 그럼 결국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에 이런 거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도 좀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좀 우리나라 정말 국익을 위한 정말 의미 있는 사업에 정말 좀 더 정책적인 안배를 해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우리 두 분 중에 어느 분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장기 투입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젤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엔젤 투자자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그 제약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지만 뭐 10년 돼서도 뭐 이게 크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상대적인데 그 10년을 기다려도 상관없는 엔젤이 많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과연 엔젤이 그렇게까지 한 10년, 20년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약간 좀 퀘스천일 수 있고요. 대신에 그 바이오가 10년, 20년 해서 나오는 결실이 정말 너무나 좋고 훌륭하다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엔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도 못 기다리는 거죠. 네, 5년 좀 기다리는 거. 네, 그런 부분도 엔젤 협회가 설립이 돼서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젤도 분명히 투자자고 자기도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데 전혀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엔젤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손실을 3배로 보상해라, 아니면 뭐 IPO를 3년 안에 해라, 5년 안에 해라, 아니면 뭐 어떤 엔젤들은 뭐 개인 인간, 법인 인간까지 다 뺏어서 자기가 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이렇게 협회가 공론화해서 좀 지향하는 쪽으로 이끌어갔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엔젤들은 돈이 오늘 투자해놓고 내일 벌으려고 하니까 오늘 결혼했으면 내일 애야 안 낳는 그런 식의 엔젤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회색적인 그런 일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우리 고 회장님 중심으로 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미국같이 저 진정한 엔더를 키워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아마 좋아지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는 정부가 직접 개입은 하지 않는 게 외국이나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부는 투자가들한테 자금을 시드머니를 좀 줘가지고 결정은 민간에서 좀 알아서 하라. 거의 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투자하는데. 그거는 그 대신에 정부가 이제 주로 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담보력이 부족하니까 신용 보증을 통해서 담보력을 좀 보완해주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내지. 정부가 직접 또 민간에다가 자금을 R&D 외에 자금을 주고 하는 그런 예는 외국에도 잘 없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알겠고요. 오늘 우리가 한 50분까지 좀 원래 예정 시간보다도 많이 지났습니다. 50분 끝내야 되려면 한 2분 정도쯤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쪽에 자, 진짜 얘기를 하지. 그래 한번 해보세요. 네, 직권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게임 개발 팀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현재 창업 준비 중이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제 개인 대출로 창업 자금을 할 때 먼저 어느 분을 좀 친밀하게 부회장 관심 있게 듣지. 부회장님과 본 NJS 이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네, 현재 자본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 개인 대출로 일단은 팀원들과 함께 같이 이제 다 실무하던 팀원들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도 이제 모바일업을 하다 보고 솔직히 이제 개발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엔젤 투자를 좀 받고 싶은데 인터넷을 뒤져보고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봐도 엔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을 뭐 개인 사업자를 내야 된다, 아니면 자본금 얼마로 법인 사업자를 내서 찾아가야 된다 라고 하고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봐도 그 대답해 주시는 분들 대답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IT 업계 소품 업체에 엔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야 할지 그 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상당 기업들 보면은 상당 기업 협의체가 한 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률, 세무, 공시 관련해서 전화하자마자 변호사들이나 세무사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엔젤 협회에 전화를 해서 그런 전문 영역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한 라인을 좀 회사에서 또 만들고 또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열심히 하시죠. 제가 그 이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되게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고벤처 포럼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오세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인원수가 오는데 거기 명함도 일부 교환하시고 매달 뭐 몇백 명하고 한 번에 오실 때 한 번에 다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풀이도 가셔서 소주도 먹고 하다 보면 같이 창업한 분들도 있고 엔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주제 블랙 엔젤도 있을 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가늠을 하시다 보면 그 커뮤니티 분위기도 파악이 되세요. 네? 그 중에 서로 평판도 다 그러면 들려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금 대표님의 코드에 맞고 네, 사람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분이면 내가 이분 중에 컨택을 해서 메인 멘토로 삼아서 네? 웬만하면 저분한테 주로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그분한테 하면 뭐 최소한 이분이 사기칠 분은 아니다. 네? 그럼 개인 사업자가 언제 내날 뭐하라 이건 견해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100명 100살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메인 멘토는 정하셔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주로 그분한테 이렇게 해나가시면 큰 실수는 아마 안 하실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제가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안산에 있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실제 만든 장군님입니다. 창업 준비하는 학생들 1년을 딱 가다 놓고 뭐 7천만 원 1년을 조져버리니까 나중에 박사들더라고. 거기에 졸업생들 나중에 뭐 정부 지원 제도가 이런 게 있습니까? 또 뭐 엔젤이 뭐 그거 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1년 동안 딱 거기서 뭐 빡빡 굴려버리니까 그냥 전문가가 다 되었어요. 한번 절대 배 안 부릅니다. 이제 잘 만났어요. 여기로 혹시 잠깐만요. 여성분 중에 한 분 계세요? 오늘 여성분이 질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양보 한번 합시다. 정말 하면 돼요.
저는 사업자를 내기 전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가지고 좀 인정을 받아서 제가 사업자를 내게 됐는데요. 본 엔젤스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가지고 입성까지는 되고 이제 적극 투자를 받지 못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평가가 낮아지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라도 얘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무슨 정부 과제 선정을 이렇게 점수화할 수 있는 거면은 그렇게 해서 뭐 최소한 그걸 통과해서 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투자자가 투자할 땐 이거는 아까 그 정부가 왜 안 하시냐면 투자 영역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거 투자 잘했다 못했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그 투자 당시에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에 엔젤이나 초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혼자거나 이런 경우에 앞으로 이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셔야 돼요. 공동 창업 멤버를 구하는 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해요. 공동 창업 멤버 구해주세요. 그거 구할 수 있으면 내가 사업하지 왜 내가 투자합니까? 다른 거 다 지원해드릴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공동 창업 멤버를 구하는 거고 그게 사업의 활분응선이 대부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창업이 아니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자를 고용을 하는 상태면 그것도 인정을 못 받는 건가요? 인정이라는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요. 그 업에 대해 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있으시면 지금 대표님이 이렇게 하이어를 해가지고 잘 해나가실 수 있겠다라는 거를 잘 어필하시면 투자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적극적이신데 우리 사장님. 한 분만 더 우리 사장님 적극적이신데. 송청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저는 대기업에 있다가 투자를 많이 해보고요. 또 미국에 가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IR을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지금 성남성공회의소 기업발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경영자문 하고 있고 현재 지금 특히나 중기청에서 좀 취재하고 있는 엔젤 투자 관련해서 서초동에 엔젤 클럽이 있어서 지금 5차 지금 발표회를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접근성이 지금 이 각자 여기 많은 청년 사업가들이 이런 어려운 간단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받을 수 있는 기구가 좀 이렇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그래서 제가 투자 쪽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투자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상담에도 5차 동안 제가 서초동에 있는 중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투자 상담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청년들이 쉽게 청년 사업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엔젤 투자를 만날 수 있지만 접근성이 좀 가볍게 가서 만나서 아까 정재표라든지 조영국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주 순탄하게 좀 그러니까 자문받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접근성이 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개인적으로 98년도 경인가요? 제가 카이스트의 출신이 이제 ICG 컨설팅, 인터넷 컨설팅 그룹을 만들었는데 저희 기업에 있을 때 100억을 투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내에서. 그래서 그 회사가 결국은 회수를 못하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기업에 제가 CFO로 근무를 했던 당시인데요. 해외는 더 많이 했었고요. 투자를. 또 나스닥, 차스닥 다 해본 경험인데. 현재 지금 여기 오신 분들한테 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 지금 머릿속의 비전을 글로벌화하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엔진, 검색 엔진 마케팅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대한 것을 다 파악한 후에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질문이 더 나왔는데요. 접근성이 좋게끔 청년들이 수시로 와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을 좀 활용해서 중기청에서도 지금 기업 창업에 관련된 각 창구마다 아니면 각 지방 중소기업청에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기업에 가봐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수시로 이렇게 접근해서 가볍게 얘기하고 누구든지 와서 열린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청장님께서 지금 청년사관학교 안산에 만들었다는 거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리면 저도 이제 엔젤 투자의 기업을 지금 셋업을 했다가 다시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엔젤에 관련된 엔젤 투자자가 뭐 지금 현재 청년께 질문 드리고 있으면 지금 미국의 오바마법에 해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 이제 체계화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도쯤에 지원부에서 뭐 얘기하신다 그러는데 또 지금 뭐 아직 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서 지금 홍 총장님이 이제 지금 장관이 되셨으니까 뭐 요즘 뭐 언제까지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게 지금 되면 엔젤 투자 협회의 기능 또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법적인 그 제도적인 거 이런 것이 뭔가가 매칭이 돼야지만이 엔젤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크라우드 펀딩은 그 사실상 저희는 기획재정부하고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하다가 조금 더 우리는 조금 좀 시장이나 동향을 한번 더 조사를 하고 좀 물리는 데 좀 하자 해서 조금 지금 뭐 늦춰놓고 있고요. 사실상 그 첫 번째 얘기하신 그 창업가들이 어디든지 가서 내가 에러를 얘기하고 컨설팅을 받고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멘토할 사람이 우리가 그러니까 병원에 어딘지 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뭐 유명한 병원에만 가잖아요. 삼성, 현대중앙공고야 추치기가 좋습니다. 그런 멘토 할 수 있는 주치의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주치의는 또 바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가장 주치의 많이 쓰는데 우리 회장님 계신 배지기업 협회 성공한 CEO들을 5일 장터 같이 멘토를 가지고 그분들을 지금 멘토를 많이 씁니다. 그분들 바빠요. 시간이 돈이라서 많이 못하고 우리 지금 5일 어떻게 언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그러니까 주치의 중에서 유명한 주치의는 바쁘고 좀 덜 유명한 사람 시간이 있는데 또 만나면은 또 정확한 멘토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고민인데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청년들한테 지금 했는 게 내년부터는 이제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게 전국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부산, 대구, 광주 다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 한번 부탁할게요. 창업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 무조건 외주 줘가지고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CEO는 자기 제품을 자기가 직접 한번 만들어보세요. 창업을 하려면 그냥 아이디어만 그냥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이디어 빼내가지고 무조건 어느 기업한테 이거 뭐 외주 줍니다. 그거는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후에 외주를 준 거지. 창업하는 분들 내가 꼭 부탁할게요. 모든 아이템을 자기 손으로 다 처음에는 만들어보세요. 그래야 그 안에 제품에 대한 애정도 있고 애환이 있습니다. 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돈 많이 들 겁니다, 국민이. 내 그거 앞으로 돈 하나도 안 들게 만들어줄게요. 지금 당장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청에 가면은 미국의 테크샵이라고 실리콘밸리 테크샵 같은 게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누가 운영하느냐? 고산시가 운영합니다. 우리한테 위탁받아가지고. 가보세요. 여기에 암자가 있지 말고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 제품 딱 할 거 그냥 거기서 좀 드라이버로도 좀 깎고 조이고 해가지고 자기 제품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그게 그 제품에 애정이 있는 거지. 전부 외주 주고 창업하는 초기부터 전부 외주 주고 그게 뭔 제품이 애정이 있고 나오겠어요. 나중에 돈 좀 벌고 회사가 10억 20억 되거든. 그때 외주 주고 처음 시제품은 내 손에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손이 다치든 어떻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찾으세요. 찾으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모두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만큼 길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 남민우 회장님 회사 앞에 문 앞에서 하루 종일 한번 서가 있어 보세요. 왜 안 만나주겠습니까?
아 정말로 우리 나무는 회장님 같은 분 멘토 받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정도 열이 없으면 때려치우세요 정말. 나는 창업은요 엄마가 아기 놓을 때 100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100마디가 늘어나면서 아픔을 겪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합니다. 창업도 성공하려면 100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우리를 낳을 때 어머님이 우리를 낳을 때 다 미리 준비해 줬습니다. 베네저고리도 미리 준비해 놔놓고 태몽도 공부고 해서 나중에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업하는 거는 미리 또 여러분 언제 베네저고리 만들어 준비해 봤습니까? 당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창업하겠다고 아이템 있으면 그냥 창업하려고 달라졌는데 준비하세요. 철저한 준비 나야만이 실패도 두드러요. 그러고 아이템은 제발 자기 손으로 다 만드세요. 첫 작품. 그 애기 엄마가 우리를 낳듯이. 여러분 다음에 또 한번 만나고 오늘 우리 패널 세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